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투싼 하이브리드고요.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많은 만큼, 오래 기다린 만큼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투싼 하이브리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요즘 현대차 그룹이 신차를 정말 연이어서 쏟아내고 있죠. G80, GV80, 산타페, 투싼, 베렌 DCT, 또 뭐 있어요? 카니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신차가 나올 때도 있을 정도로 계속 신차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투싼만큼 디자인이 화제가 되었었고 또 멋있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모델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싼 디자인 멋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죠. 불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타보더라도 실내가 진짜 경쟁 모델들의 뺨따구를 왕복을 후려칠 만큼 멋있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느껴지는 이런 쾌적함, 이런 것도 상당히 뛰어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가 상당히 아름답게 되어 있잖아요. 큰 홀을 그리면서 실내 전체를 한번 싹 감싸주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려있는 선으로 운전석과 동승석을 한번 쓱 나눠주면서 부드럽게 나눠주고요. 레버라운드 디자인하고 듀얼 콕핏 디자인을 한데 아우른 상당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저런데 대시보드 저런 장식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안 넣어줬네요. 왜 안 넣어줬을까요? 그리고 또 안 들어간 게 있죠. 요번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HUD가 빠졌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투싼보다 아래급인 코나에도 컴바이너 타입으로 HUD를 넣어주는 마당에 투싼은 코나보다 위급이고 또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HUD를 뺐단 말이죠. 평소 HUD를 상당히 즐겨 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현대차에서 밝히기는 지금 이 오픈형 계기판 있잖아요. HUD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달지 않았다. 또 HUD를 달면 대시보드 쪽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쾌적하게 낮춰서 디자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다. 여기 상당히 낮잖아요 지금. 그래서 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HUD가 있는 것만큼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눈을 요만큼이라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만큼,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운전하기에는 확실히 HUD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픈형 계기판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멋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듀얼 콕핏 디자인을 구현해내는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고요. 계기판의 반사를 막아주기 위한 모자 창 같은 카울이 있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려한 듀얼 콕핏 디자인의 곡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겠죠. 여기다 뭐라도 달았어야 될 테니까. 근데 이걸 도입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저녁때 노을 질 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계기판의 햇빛을 정면으로 받았을 때 상당히 그 반사가 일어나서 시인성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 투싼 시승을 가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과연 시인성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요.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풀 터치로 디자인을 하니까 이런 이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디지털스러운 느낌이 여기뿐만 아니고 센터페시아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센터 터널을 보시면 앞쪽으로 갈수록 살짝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손을 딱 내려놨을 때 손의 곡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손을 편안하게 암레스트에 내려놓은 채로 버튼을 통해 변속도 가능하고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바로 그 자리에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도 상당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요. 넓죠, 예쁘죠, 쓰기 편하죠. 정말 이 투싼의 실내 디자인은 깔 게 없네요. 확실히 룸미러는 완전 신형 모델답게 이 아래쪽에 그 하이패스 단말기가 달려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죠. 신형 G70도 그렇고 이런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은 여기 달려있는 단말기를 여기로 옮겨 넣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계속 뚱뚱한 룸미러를 달고 나오는데,
얘는 그래도 완전 신형이니까 테두리가 없는 룸미러를 달고 나왔네요. 디퓨즈라고 써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에어컨 바람이, 기존 차들은 여기 송풍구를 통해서 직접 후 하고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디퓨즈를 눌러주시면 저기 크래시 패드 부분에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거기로 은은하게 그냥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을 후 하고 되게 은은하게 쓱 흘려보내주는 그런 느낌으로 실내 공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죠. 집에 거실에 놓는 에어컨 중에 무풍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출시하면 거의 바로 이어서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거든요. 뭐 한 일주일 뒤 아니면 뭐 2, 3일 뒤에 바로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싼은 특이하게도 9월 중순쯤에 투싼이 출시됐는데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지금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짐작인데요. 이 투싼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신형 투싼이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 게 현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대가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에 많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차가 엄청 막혀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도 연비가 좋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막히는 길을 잡았나 싶은 생각도 지금 언뜻 머리를 스치는데요. 원래 하이브리드 차들이 막히는 길에서 장점이 도드라지거든요. 가다서다 할 때, 설 때 버려지는 에너지를 닥닥닥 긁어서 모을 수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차들이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특히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막히는 길을 잡았나? 아무튼 지금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면 아주 극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툭 쳤을 때 좀 민감하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투싼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네요. 처음에 모터가 이렇게 힘을 쓱 하고 보태주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이런 그 툭 치고 나가는 산뜻한 출발? 이런 게 투싼 하이브리드에서도 여실히 느껴지네요.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이 현대기아차 그룹 최초로 들어간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엔진 자체는 기존에도 있었던 엔진이죠. 오래된 엔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반떼 N라인, 또 신형 코나 요런 데 들어가고 있는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딱 조합시켜서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 얹었는데, 이 스마트 스트림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조합시킨 요 구성은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만 넣고 보면 신형 코나에 들어간 1.6 터보가 198마력이고요. 아반떼 N9에 들어간 엔진은 204마력이죠. 근데 똑같은 엔진인데도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 들어갔을 때는 요게 180마력으로 살짝 출력을 낮춰서 얹었습니다. 어차피 전기 모터를 조합시켜서 출력을 보탤 테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살짝 출력을 디튠한 거죠. 전기 모터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대에서 많은 차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있는데, 비교적 신세대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전기 모터,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전기 모터, 이런 차들보다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가 힘이 가장 세요. 44kW짜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준중형급에 들어가는 현대차의 엔진 중에 강력한 축에 속하는 스마트 스트림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형제 하이브리드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력한 전기 모터를 조합한 셈입니다. 그래서 나온 시스템 합산 출력은 무려 230마력이에요. 투싼급에서 230마력이면 상당히 넉넉한 출력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230마력은커녕 50마력도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20이거든요. 너무 막혀서 알아볼 수가 없네. 230마력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엔진 힘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뭐 힘도 충분한데 연비까지 좋아.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걔는 리터당 복합 공인연비가 12.5km거든요. 얘는 16.2km니까 리터당 3.7km를 더 달리는 셈이죠.
신형 투싼에 다른 파워트레인들은 7단 DCT를 얹고 있는 반면에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자동 6단 변속기를 얹었죠.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그랬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다른 심장을 얹고 있는 라인업에 비해서 변속기 단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어요. 요게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모시다 보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서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힘을 줬다 뺐다 바퀴로 전달되는 토크의 변화가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지금 엔진과 전기 모터가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충전 상태가 어떤지, 지금 외기 온도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변수에 맞춰서 치고 빠지기를 아주 복잡하게 변경시켜요. 이렇게 엔진과 모터가 바쁜 와중에 변속기까지 바쁘면 오히려 주행 질감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주 바쁜 심장에 비해서 살림꾼이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는 기어 단수를 오히려 한 단 낮추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 건 이미 배터리에다가 전기 모터에다가 되게 값비싼 부품을 많이 추가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변속기까지 비싼 걸 쓰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저렴한 변속기를 얹다 보니 다른 애들보다는 평범한 자동 6단을 얹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AWD 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휠도 지금 투싼에 들어가는 가장 큰 크기인 19인치 휠을 끼울 수 없거든요. 하이브리드 관련 시스템을 빼면 가장 비슷한 조건인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는 몸무게가 95kg 늘어났습니다. 95kg. 뭐 배터리와 전기 모터의 무게를 감안하면 그 정도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무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는 게 이 전기 모터의 토크가 27kgm 정도 되거든요. 27이면 그냥 어지간한 승용차 엔진 토크랑 비슷해요. 게다가 이 토크가 엔진처럼 RPM이 좀 무르익었을 때 쭉 솟아 올라가면서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전원을 넣자마자 최대 토크가 빵 나오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5kg이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치고 나가는 능력은 별로 문제가 없죠. 와, 어마어마하게 막히네요. 휠스핀이 잠깐 나는걸요? 지금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가 아닌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 50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세제 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차값을 하이브리드 모델의 좋은 연비로 보상받으려면 차를 한 10년은 타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점은 미리 차를 구매하실 때 내 평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주행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감안하시고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죠. 뭐 고속도로 통행료, 취득세, 주차요금, 이런저런 면들도 감안을 하시면 방금 제가 4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하이브리드가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가격 빼고도 안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재원표를 보니까 다른 투싼에는 다 있는데 하이브리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프터블로우 기능하고 홀드 앤 다이브 시트거든요. 애프터블로우는 우리가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 그 송풍구 쪽에 남아있는 습기 때문에 거기 곰팡이가 쓰잖아요. 차 시동을 끄고 내가 내린 후에도 이 스스로 송풍구의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인데 그게 지금 하이브리드에 빠졌고요. 또 폴드 앤 다이브 시트는 우리 요즘 SUV를 구입하시는 분들 차박 많이 가시잖아요. 차박을 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2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바닥과 얼마나 평평하게 연결되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폴드 앤 다이브 기능이 다른 투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하이브리드에는 딱 그 자리에 배터리를 넣어야 돼서 그 기능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소형차를 타고 오면 아스팔트 자잘자잘한 알갱이 있죠. 이런 잔진동들이 하체로 넘어오는 느낌이 소형차들은 그래도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쭉 달리고 있으면 찡 하고 아주 미세한 그런 떨림들이 엉덩이로 전달되는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그런 와중에 뭐 쾌적한데요. 상당히 미끄러지듯 달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하이브리드여서, 그러니까 엔진이 꺼졌을 때는 모터로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엔진의 진동이 없어진 데서 오는 효과도 있겠죠. 바퀴에서 엉덩이로 전달되는 하체 느낌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끄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기 모터로만 미끄러질 때는 진짜 진동 하나도 없네. 지금 이렇게 가속 페달 제가 발 떼고 쓱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모터로만 가고 있고요. 제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으면 엔진이 바로 들어오죠. 사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는 엔진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훨씬 더 크니까 거의 100%, 한 99% 엔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좀 잘 조합을 못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쳤다 빠졌다 할 때 그 이질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투싼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잘 하다가도 좀 과격하게 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간헐적으로 투둥하고 이렇게 충격을, 지금 엔진 깨어났구나 라는 걸 운전자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동력의 전달과 끊김의 간격을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뭐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낄 수 없네요. 언제 엔진이 깨어났는지 모를 정도예요. 아직까지는요. 또 주행 모드는 지금 에코,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로 바꿨다고 해서 엔진이 항상 시동 걸린 상태를 유지해주거나 전기 모터와 엔진이 힘을 전달해주는 타이밍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대신에 지금 제가 이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자마자 느껴지는 게 가속 페달에 대한 민감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정말 제가 살짝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제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겠어요. 휠스핀이 잠깐 나는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요 와중에도 차가 움찔움찔 하는 게 그냥 스마트 모드로 있을 때랑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네요. 지금 2000rpm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왜 오 했냐면 엔진음을 상당히 많이 감췄네요. 뭔가 방음에 신경 썼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들어간 모델들을 탈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괜찮은 엔진인 건 알겠는데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게 이 회전 질감, 감성, 이런 측면에서 좀 이런 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지금 얘도 제가 일부러 RPM을 띄워보면 회전 질감은 뭐 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그다지 듣기 좋지 않은 엔진음을 상당히 많이 감췄습니다. RPM을 지금 좀 많이 높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면 엔진음이 별로 실내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거 방음에 신경 많이 썼구나. 엔진음 괜찮은데? 지금 길이 간만에 뚫렸습니다. 아까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뭐 큰 확신은 없었는데 지금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노면의 잔진동을 잘 걸러주고요. 노면 소음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이 주행의 쾌적함에 있어서는 그냥 순수전기차가 아닌 그냥 내연기관이 달린 차치고, 이 정도면 정말 쾌적하게 달릴 수 있게 세팅을 했네요. 투싼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가 RMDPS를 넣어줬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죠. CMDPS를 넣어줬을 가능성이 99.98% 정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뭐 사전 정보 없이 운전하다가 요거 CMDPS계 RMDPS계 하고 물어보면 아마 모를걸요. 저를 포함해서 맞출 수 있는 분 과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연이어 타보면 요건 RMDPS라서 조금 더 나은 것 같네 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추측은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요것만 딱 탔을 때 야, 이거 CMDPS라고 해서 핸들링 흐리멍텅하고 못하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차는 요즘 없죠. 투싼도 타고 온 동안에는 아무리 CMDPS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뭐 핸들링상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은 끝장나네. 업계에서 최고로 환하고 깨끗하고. 자, 저희는 중간 기착지를 찍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출발하면서 국도에 올라섰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죠? 이런 거 넘어보시면 봐봐요. 승차감 정말 좋아요.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제 취향은 뭐 단단한 걸 더 선호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건 제 취향의 문제인 거지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건 승차감 되게 좋아요. 노면의 잔진동을 상당히 잘 걸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잔진동 말고 이런 과속방지턱처럼 큰 진동도 잘 소화해내는데요. 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스펜션 스트로크도 조금 뭐 SUV답게 긴 것 같고요. 상당히 편안함을 위주로 만들었다는 게 전달됩니다. 엔진음도 꾹꾹 막았죠. 또 승차감도 살랑살랑 아주 소녀처럼 말랑말랑 편안하게 세팅을 했죠. 여기로 이런데 도로가 그 흥부 팔꿈치나 무릎처럼 다 기어나가지고 울퉁불퉁한 길 있잖아요. 요런데 되게 사뿐사뿐 잘 넘어요. 일단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존 모델보다 뭐 전체 길도 그렇고 휠베이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커졌거든요. 과거 1세대 산타페보다도 더 커요. 이런 세대를 거듭하면서 차가 커지는 거는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이 투싼이 특히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진 차체에서 오는 이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설정을 정말 넓고 편안하고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뭐 거동이 불안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해야 되는 수준의 주행 성능은 지켜내면서 편안함을 이렇게까지 연출했다는 건 잘한 거죠. 현대차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일부러 약간 스티어링을 격하게 조작해봤거든요. 이 하체가요, 확실히 스트로크도 길고 출렁출렁함이 있어요. 상당히 여유값이 많은 하체거든요. 근데 스트로크가 길다는 얘기는 차가 그만큼 움직임에 대한 여유값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많이 움직이더라도 이 움직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승차감이 달라지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말랑말랑하게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크게 불안함을 주진 않고요. 한 게 아니고 그래도 쫀득쫀득하게 어느 정도는 허용값 안에서 균형은 찾아내는 뭐 그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신형 투싼에는 내비게이션 기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죠. 자, 지금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전부 활성화 시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너가 다가오면 미리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특정 구간에서 현재 제한 속도가 몇인지 정보를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지금 오른쪽 코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계속 운전대를 안 잡았더니 핸들을 잡으라고 지금 경고음을 울려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현대기아 차들은 계속 경고하면서 그냥 계속 해주더라고요.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지금 해제를 했을 법한데 해제됐습니다 라고 뜨네요. 근데 경고는 해제됐는데 고속도로 주행보조장치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깨우기 위해 임의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툭 쳐주는 그런 반응은 없고요. 그냥 경고 실컷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해제돼 버리고 맙니다. 지금 뭐 신형 투싼에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신차에 달려나오는 반자율 주행 기능 있죠. 뭐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중앙 유지, 이탈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 방경고 뭐 이런 기능들 다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런 건 참 국산차가 넉넉하게 넣어줘요. 지금 투싼에 들어가 있는 안전장비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MCB가 있습니다. MCB는 다중충돌 방지 제어거든요. 에어백이 터질 만큼 큰 1차 사고를 겪고 나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차가 채 멈추지 못해서 밀려나가지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죠. 이럴 때 이 MCB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에어백이 딱 터졌다는 걸 감지하고 운전자가 가속이든 감속이든 별도로 차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쭉 잡고 늘어지게 되죠. 그럼 차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되고 2차 사고를
막아줄 수 있겠죠. 지금 오는 길에 너무 막혀서 전혀 달려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다행히 앞이 좀 뚫려서 잠깐 밟아봤거든요. 230마력 닿습니다. 속도계를 쭉 올려주는데 지치는 기색이 안 보이는 걸 보면 요 정도의 가속으로 봤을 때 230마력 닿아요. 시내에서 훅 치고 나갈 때도 괜찮고요. 또 고속에서 쭉 속도계를 끊김없이 밀어주는 능력도 시원시원하네요. 진짜 진심으로 차 괜찮은데요. 힘 충분하죠. 잘 나가는데 연비까지 좋죠. 실내외 디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경쟁자들 압살해버리죠. 편의장비 물론 추가 요금이 들긴 하지만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조용하고 승차감 매끄럽고요. 흠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정도면. 오늘 달려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왜 투싼을 진즉 출시해놓고 하이브리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디어 시승 행사를 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하네, 이 정도면. 여러분, 이 투싼이 시장에 나온 지도 벌써 16년이 지났더라고요. 오늘날 이렇게까지 SUV가 인기를 얻기 한참 전부터 국산 준중형 SUV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차인데요. 이 정도면 정변했다고 볼 수 있죠. 올바로 자라왔다고 보여져요. 깔 게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진짜 소형 SUV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투싼 살 것 같은데요. 거의 고민 없이. 자, 오늘 주행을 다 마쳤고요. 시승 행사를 통해서 총 77.6km를 달렸습니다. 계기판에 찍힌 연비는 리터당 16.7km가 나왔어요. 복합 공인 연비가 16.2km니까 0.5km 더 달린 셈이죠. 지금 얘는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0.5km 더 달린 걸로 기록이 됐습니다.